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해연유학원 대릭쌤입니다. 옆에 오늘 모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영국 전문가. 아니, 넘버원으로 해주십시오. 넘버원, 예. 리스펙트 합니다. 넘버원의 영국 전문가이신 인투 사립재단의 서건 매니저님을 모시고 오늘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오실 동안 좀 외투를 입고 오셔서 좀 덥지 않으셨나요? 아유,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랬으면 저기 겉옷 벗고 그랬을 건데. 그러게요. 저는 딱 사진만 외투를 입고요. 실제로 안 입습니다. 사전에 꼭 사전에 인폼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반성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저희 해연유학원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지니 아빠라는 대표 원장님 여기 계시고요. 저와 데릭쌤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가 이제 진학 컨설팅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총괄 원장님이 전체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전체적인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시나요? 아들 이름이 진이에요? 예, 아들이 권진이에요. 전진. 나는 여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 요새 힌트를 드리면 이분 나이랑 매니저님 나이가 동갑이실 거예요. 아니, 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동갑인 걸로 저 알고. 근데 저가 훨씬 더 어리게 보이죠. 근데 이게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10년 전보다는 더 젊어지셨어요. 해춘이네, 해춘. 네, 회춘하셨습니다. 이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저 사진 보고 고객이 오셔서 너무 뽀샵을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 너무 티가 난다. 그렇죠. 저는 실물 그대로입니다. 이분 유학업계에서 넘버 3 안에 드는 외모에 해당됩니다. 넘버원으로 해주십시오. 넘버원. 저는 무조건 넘버원 좋습니다. 넘버원 해당됩니다. 다른 거 인정 못하는데 서건 매니저님이 눈썹. 눈썹 딱 이거 저 인정합니다. 수검댕이. 네. 송충이.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역시 잘생기신 분은 자신감도 당연하죠. 힙합 혹시 좋아하시나요? 힙합? 예. 노래? 예. 아니요. 아니 뭐 안 좋다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약간 선호가 힙합퍼의 없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노래는 안 좋아합니다. 아니 노래는 좋아하지만 노래를 부르지를 못하죠. 안타깝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영국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영국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건 지원 시스템에 관한 부분을 저가 좀 한 20분 정도 짤막하게 진행을 하고요. 좀 더 짧게. 짧고 굵게. 짧게 굵게. 네. 역시 넘버원은 다르네요. 그럼요. 길면 지루해요. 길면 지루한데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좀 한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8학년 분도 계시고 10학년 분도 있으셔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카스라는 게 영국 대학 지원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공을 미리 선택을 하시고 대학을 5개까지 지원을 하시고 대학별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유카스를 통해서 정규 과정 입학도 가능하고 만약에 불합격 받으면 파운데이션 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뭐 덧붙여도 됩니까? 네, 덧붙이셔도 됩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 학생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별로 인터뷰하는 과나 하는 대학들은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다. 모든 학교 이렇게 써놓으면 모든 대학 모든 학교. 그렇죠. 메디컬 칼리지나 그렇죠. 의대는 대부분하고 파머시는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반 학과들은 옥스브리지 빼고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안내드렸고요. 이 사진 저 다운으로 잘 받았나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옥스브리지 만약 고객 여기 듣고 있는 분들이 뭐 높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아니면 의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안 맞는 거네요. 이거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옥스브리지는 10월 15일, 의대도 10월 15일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리 개념이죠. 10월 15일, 1월 15일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아니요. 1월 15일은 전혀 상관없어요. 1월 15일은 그러니까 의대는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의대 옥스브리지는 10월 15일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이제 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15일까지는 다른 학과들을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은 1월 15일까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클로즈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 후에도 오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이프하게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상위 랭킹을 가고 싶다, 경쟁률 높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1월 15일을 외국 학생도 지켜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어쨌든 저희 학생들은 1월 15일을 기억을 하고
10월 15일은 의대나 옥스브리지 그렇죠, 그렇죠. 지원하는 학생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저가 정리한 부분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IB나 AP, A레벨 하는 학생들이 13년 또는 이제 영어 코스를 마친 학생들은 유카스로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해서 예를 들어 프리딕 스코어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컨디셔널 오퍼를 받고 내가 실제 점수 액츄얼 스코어로 지원한다 그러면 펌 오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지망, 2지망 대학교 결정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든지 컨디셔널 오퍼를 예를 들어서 내가 38점 받았는데 컨디션을 못 채웠다. 그러면 1지망, 2지망 대학도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으로 진학하거나 옵션이 있겠죠. 예, 옵션이 여러 가지 옵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왜 그려놨냐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쨌든 IB나 AP나 A레벨이 없는 학생이고 비영어권 국가다 보니 영국에서 판단할 때는 바로 와서 수학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너희들은 파운데이션 1년, 9개월이 1년이든 9개월이든 6개월이든 수업을 듣고 대학교 진학하라는 개념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파운데이션 개념 저 개념에 대해서.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딴 생각하고 있는 딴 거예요. 생각. 그런 거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물론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IB나 AP를 한 경우 영어 점수가 있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언컨디를 받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국은 유카스 지원을 하든 파운데이션을 하든 컨디션,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오퍼를 주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영어 점수에 대한 조건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석사 과정까지 확대해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클리어링이라는 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8월 15일 이후에 학과 지원할 학과에서 따라서 조금 점수가 낮은 경우, 특히나 올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영국 대학들이 점수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가지고 입학 허가를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과정은 현재는 물론 영국의 교육 체계와 맞지 않는 국가에서 공부를 한, 교육 체계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학업적인 부분이고. 그럼 정확하게 영국 이외의 과정. 그렇죠. 영국의 대학으로 바로 입학하기 자기들이 받아주지 않는 국가. 예를 들어 미국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해야 돼요. AP 안 하면. 대부분 대학들이.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별로 좀 다르고 바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2학년 끝나면 하는 거 있고,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만 끝낸 경우도 파운데이션 받아줘요. 뒤에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프만 좀 기억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영국대 학과 선정 방법 및 학년별 준비사항을 조금 올려놨어요. 이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100%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매니저님이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랑 같이 좀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여러 많은 과 중에서 어쨌든 메디컬 칼리지, 의대를 한번 기준으로 한 학년서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9학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뽑아봤습니다. 보면 8학년 때는 이 과외가 공부하는 거 말고요. 액티비티. 액티비티나 봉사활동. 과외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엑스트라 커리큘라. 네, 그렇죠. 8학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유롭게 풀어놓습니다. 원하는 거 좀 해라.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8학년이란 건 한국 걸로 하면 중학교 정도 되는 거네요. 중학교 2학년. 뭐 공부 잘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쭉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따라가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A레벨 과정도 있어서 학생들 인터뷰나 이런 것도 보면 물어보고 그러면 뭐 했냐 물어보거든요. 항상 너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활동을 해봤느냐 보면 대체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다 나름의 뭘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요즘 팬데믹 상황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되게 공부도 많이 하는 거 있고, 어떤 학생은 최근에 들은 경우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기 코비드-19 관련돼 갖고 온라인 강좌가 있대요. 과학적인 부분. 그래서 그렇죠.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듣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코세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세라를 통해서 강좌를 많이 듣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8학년 때는
그냥 영어 기초를 완성하는 단계 아닐까 싶어요. 뭐 다른 게 뭐 필요하나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 상담해 보면 8학년 때서부터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저희를 지금 많이 문의를 하세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냥 자유롭게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건강하고 그런 욕심 많은 애들은 8학년 때 EC 같은 경우를 뭐 4개, 5개를 해요. EC가 뭐죠? 익스트라 컬리큘럼. 예. 과외 활동으로. 과외 활동을 뭐 한 5개, 6개 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래요. 이거 전혀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필요 없는 거 왜 할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라. 도움이 되는 거 떠나서 좋아하면 자유롭게 해라. 이게 저 생각이고요. 9학년 때서부터는 조금 내신 성적 관리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내신 성적 관리하고 과외나 봉사활동도 이때 9학년 때까지 저는 자유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의대를 간다, 뭐 어디 간다, 뭐 엔지니어링에 맞는 무슨 그 액티비티를 한다 이거보다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때서는 서서히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토플 기준으로 저는 한 80점 정도, IELTS는 6.0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초 영어 완성의 결과물로 좀 가져가자라고 좀 상담을 드려요. 그렇죠. A레벨을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6.0, 6.5. 네. 매니저님은 9학년 때 중3이다. 내 아들이 중3이다. 영국을 보낸다. 그러면 딱 그때 뭐 준비시키실 것 같아요? 국제학교 다닌다. 우리 아들은 그냥 잠만 자던데. 잠만 자나요? 네. 저희 애는 하나 더 해요. 누워서 핸드폰 봐요.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이한테 플랜을 정해주고 간다고 하면 영어죠, 영어. 영어죠? 네. 그러니까 저기 써놓으신 것처럼 단어와 어휘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뭐 만담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있잖아요. 언어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적인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모국어로 배우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국어를 잘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어휘력이라는 게 국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른 돼서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도 어쨌든 9학년까지는 영어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제가 완성해라는 게 저게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초 영어를 완성해놓고 넘어가야 그래야 이코노믹을 공부해도 이게 경제학으로 공부가 되죠. 맞습니다. 아무튼 다 영어 과목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표현 좋네. 나는 수학 과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토플 책이지. 그렇죠. 토플 책인데 뭐 수학 과목이 아니라 토플 책이지. 그렇죠. 화학 과목 이거 그냥 과학 지문이지 이게 화학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9학년까지 마치면 10학년 때서부터 조금 바빠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내신 성적 관리를 하고 심화대학의 전공을 영국대학 같은 경우 저는 항상 상담을 하면 10학년 때는 계열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된다. 엔지니어링을 할지, 사이언스를 할지, 이코노미를 할지, 메디컬 칼리지를 할지를 10학년 때는 적어도 결정을 해야 방향을 잡고 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외국에서 공부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B나 A레벨 과정, 또 미국식 공부하는 아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년이 좀 제가 혼동이 와서. 그죠. 영국식으로 하면 11학년 되죠. IB 과정하고 A레벨을 시작하기 전이죠. 그 전 단계. 그럼 내신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IB 과정이나 A레벨 과정을 입학을 못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다음에 영어를 충분히 해놔야지 A레벨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전공을 선정해 놓은 게 좋죠. 최소한. 왜냐하면 A레벨에서 선택 과목들을 거의 맞춰서 해야 되니까. IB도 마찬가지고 AP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이때는 이제 방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언스인지 엔지니어링인지 메딕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요. 나오고 이제 여기 메디컬 칼리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좀 빠르면 10학년 끝나고 11학년 올라가기 전에 잡쉐도잉 좀 해라 3주 이상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라. 그래서 어쨌든 너가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있어 MMI를 준비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한 10학년 끝나는 이 여름방학 때는 좀 활동을 하자. 한 3주 이상 저희가 좀 걸어놨고요. 11학년 올라가면 당연히 공부 쭉쭉쭉 해야 되고요. IB 할 친구들
뭐 좀 하고 요건 뒤에서 그래프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진행이 되고요. 12학년 때는 유카스 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 날 의대나 옥스브리 접수를 하고 12학년 2학기 정도 MMI 인터뷰 준비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요걸 이제 뒤에서 그래프로 좀 설명드릴게요. 9학년, 10학년 올라갈 때는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하시고 이때는 봉사활동이나 자유롭게 뭐 잡시에도는 적어놓긴 했지만 좀 이른감은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Too early. 예, too early. Too early. 그럼 저한테 뭘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놀아야죠. 공부하고. 공부하고 논다. 건강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느낌이 아니 절대 그러지 있죠. 마면 돼요. 9학년 해봤자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요? 9학년? 네, 중3 끝나 고1 중3 아이가 아니 뭔가를 다 결정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더 이상하지. 근데 저게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결정돼 있고 아이를 깨맞춥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건 좀 당황스럽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10학년, 11학년 올라가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만약에 메디컬 칼리지 간다 보면 10학년, 11학년 올라갈 때 반드시 잡시해동이 이때 좀 끝내줬으면 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비맷이나 육회 준비 이래 11학년 때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 바람이고요. 뭐 이때 11학년 올라가면 SAT나 IB, A레벨 진행하고 있을 것 같고 12학년 올라가기 10월 원서 쓰기 전에 7월달 정도는 유카스나 유켓을 끝내야 되잖아요. 학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유카스가 뭐예요? 지원이라는 비맷. 거죠. 비맷. 비맷을 제가 좀 유카스 잘못 쓴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비맷이나 유켓은 어쨌든 지원 전에. 예, 지원 전에 끝내죠. 뭐 시험을 보거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시험부터 하기 때문에. 하고 의대 지원하고 뭐 공부하고 이때 좀 가려졌는데 여기에는 뭐 MMI 준비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안내고요. 좀 자세한 거를 좀 궁금해하시면 질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자세한 거 여기 요담으로요. 제가 이 파운데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 학교 중에 A레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A레벨 과정 이름 자체도 뉴튼 A레벨입니다. 뉴튼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사과 보고. 맞아요. 예.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과학자 이름을 따라서 한 것처럼. 그 영국의 3대 과학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냥 넘어가죠. 3대 과학자 이런 건 저도 잘 모르는데. 만다른 사람이. 뉴튼이라 그 어디 요번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뇌계획병으로 돌아가신 무슨 킴 박사님? 스티브 호킨스. 그다음 다윈. 그렇구나. 이게 무슨 성당에 이게 묻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런던에 있는 거기가 런던에 영화에도 나온 그 성당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인가. 그 중에 하는 뉴튼 이름을 딴 국제학교 A레벨 과정.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하드 서브젝트만 해요. 과학 과목들을 기본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대 진학반이 따로 있어요. 혹시 이제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10학년, 11학년 재학 중이라고 하면 저희 학교를 선택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학교만 또 따로 한번 설명을 가질까요, 주문?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좀 설명드리는데 조금 자랑하면 의대 진학으로 선발해가지고 의대 못 가는 학생들이 지난 6년간 한 명이가 바뀌어요. 대부분. 저도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냥 말레이시아에 있든 태국에 있든 뭐 상해에 있든 내가 정말 영국 의대를 꼭 가야겠다. 영국 과학 공부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유턴에 가서 맞습니다. 가면 A레벨 준비서부터 MMI 준비, 잡쉐도니까 다 끝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설명드리면 저는 거기에 뭘 가지고 가고 싶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의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인생 망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션을 뭘 가지고 가냐. 싱가포르 국립대, 홍콩대 정규 과정으로 A레벨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같이? 그럼 거기 사이언스나 의대는 좀 힘들고요.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 바이오메디나 이런 쪽으로 어쨌든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 늘려놓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되고요. 바로 넘어가죠. 이 부분에 이제 IB 디플로마 혹시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만약 엔지니어링을 가겠다. 그럼 매스 피직스 반드시 하셔야 되고 사이언스 조금 여유가 있고 요런 식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같이 선택하신 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빨리 가시죠. 뭐 A레벨도 뭐 엔지니어 사이언스 메디컬 칼리지 파머시에는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제가 좀 올려놓은 그러니까 거고요. 저기 그대로 전에 네. 여기서 정해놓은 것처럼 사이언스 가려고 하면 바이오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의대 가려고 하면 바이오캠 무조건 해야 돼요. 네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가면 수학 해야 되고 수학 네. 1, 수학 2. 예. 영국에서는 이제 S 퍼더마스가 있으니까 예, 이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학과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제공하는 뉴턴 프로그램 하고 법학을 가든 다른 그렇죠, 과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네. 다만 못 갈 수 있는 과가 두 개가 있어요. 예. 아트 앤 디자인, 아,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예. 되니까 그리고 뮤직. 그렇죠. 네. 이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 AP나 서브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지원하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 AP를 제공하는 몇 개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 뭐 옥스브리지 가려고 막 9개, 10개의 AP를 보시죠. 마이크 때문에. 9개, 10개의 AP를 준비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음. 뭐 제주 키스나 여기 네, AP 하는 학교들 보면 네. 분위기가 8개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난 5개, 그러니까 5개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예. 6개, 7개, 8개를 하면 더 점수 입학에 용이합니까? 가산점을 줍니까? 그런 거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헛심 쓰고 있죠. 근데 다른 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항상 미국 대학에 걸리면 아, 그렇죠. 이제 항상 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미국 당연히. 대학들은 미국 그래서 저는 영국 대학이다, 영국 의대다. 음. 유턴으로 가면 거기서 A레벨 하는 게 그렇죠.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영국 그 인투에서 준비하신 파운데이션까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시는데 먼저 인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투. 많은 분들이 이 사립재단인데 왜 대학이 있고 대학을 면 자기네들이 보내? 그 좀 개념 성립이 좀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 인투란 사립재단이 어떤 재단이고 대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인투는 이제 그냥 회사예요. 회사. 회사. 근데 이제 교육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머리를 잘 쓴 거죠. 예. 저희 회사 사장님이 최초에. 그럼 인투라는 영국이 네, 영국이 이제 회사인데 여기서 대학교에다가 영국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국립대학이에요. 그렇죠.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예.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사립대학도 몇 개 있던데 대부분이 국립대학이고 국립대학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나라에서 돈 준 거니까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래요. 차입,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나는 우리 학교에다가 막 더 투자를 하고 싶어. 막 건물도 새로 짓고. 근데 되게 어렵대요. 빚을 지는 게 나라 거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인투 같은 사립교육재단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인투 회사가 50대 50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맨체스터 대학이랑 맨체스터 대학교는 조인트 벤처가 아니니까 다른 건 다른데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학 여기 이름으로 뭐 돈도 빌려갖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립대학 회사지만 대학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학교가 절반 정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인투 회사가 아니라 거기 대학에.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면 이렇게 현재 9개 대학교, 2개의 사립센터가 있어요. 사립센터는 이제 저희가 100%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학교하고 다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맨체스터에 가시면 맨체스터 대학 안에서 아니요.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계약 관계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맨체스터 대학교하고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만 그렇게 따로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대학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럼 생각하시면 예를 돼요. 들어서 UKS 상당히 맞죠. 명문대학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절반씩 내는 거. 그렇죠. UKS 대학 안에서 파운데이션 운영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파운데이션이 혹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또 나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런 조건이 되신 분들은 바로 가시면 되고요. 혹여나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렇죠. 마음대로 안 네.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과정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은 대학 예비 과정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아까 언급한 A-레벨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IB 과정이나 뭐 A-레벨 AP를 성적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요거 인터내셔널 이용 과정도 있어요. 이건 이제 1학년하고 같은 거니까요. 이따 또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국 잘 알 수 있지만 이런 거 한번 넣어봤어요. 아, 멋있죠. 좋죠. 그래서 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고 네. 잠깐 이거 보면서 여기 이제 발음이 어렵더라고. 안선스 예. 뭐 아무튼 예. 이런 거 고대 대학, 중세 대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찾아봤는데 여기 6개만 넣었습니다. 예. 특징이 뭔지 아세요? 6개. 캠브리지, 옥스퍼드, 세인 그러니까 공통점.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여기니까 1600년대 전에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 역사에 보면 옥스퍼드가 제일 오래됐나요?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네. 저 6개 대학의 공통점. 딱 보면 신기하다 이런 걸 딱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발견할 수 있으면 영국 전문가로 내가 등극시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그냥 좋은 대학이다. 뭐 예전에 귀족들이 다니지 않았을까. 그 정도. 이제 고대 대학, 그러니까 1600년도 전에 만들어진 대학들이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하나는 없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곳이니까. 6개가 있는데 특징이 옥스브리지 빼고 나머지 대학들이 전부 스코틀랜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교육으로 되게 앞서간 동네예요. 우리가 이제 UK,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포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닐 것 같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적으로 상당히 앞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왕세자 그러니까 앤드류 저기 샌드 앤드류 나왔고요. 또 에딘버러 대학, 글라스고, 에버든 이런 대학교가 있다. 다 스코틀랜드에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로 막 이야기하는 레드브릭이라고 했잖아요. 별거 아니고요. 빨간 벽돌로 지어놨기 때문에 빨간 벽돌 학교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특징이 1800년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민혁명 그때 아니에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그렇죠. 정기기관을 만들어서 산업혁명. 뭐 할 거예요? 흔히 말해 인력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기술자들, 교육받은 기술자들. 그래서 대학들을 막 만들어요. 저때. 저때 만들어진 대학들을 통칭해서 레드브릭스라고 하고 특징은 이런 데 공대가 잘 돼 있을 수밖에 없고. 공대 실용적인 학문들. 그렇죠. 왜냐면 기술자 필요했으니까. 그렇죠. 미국도 똑같아요. 그때 이제 미국은 만들어진 저희가 인출인 미국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흔히 말하는 A&M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텍사스 A&M. 그렇지. 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A&M이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다 A&M이라고 했어요. A&M 그러니까 어그리컬처하고 M이 머시너리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해서 만드는 대학들. 나라에서 땅 줘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보이는 랭킹이 세계대학 랭킹인가요? 네, 밑에 QS 랭킹인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동계 영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러셀 그룹 관련돼서 그 이야기하는데 뭐 찾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24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러셀 그룹이 이름도 되게 특이해.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런던에 가면 러셀 스퀘어라는 곳이 있어요. 러셀 스퀘어. 말 그대로. 거기에 17개의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97년인가 언제 94년인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는 게 그래 우루과이에서 했고 맞습니다. 러셀 그룹도 러셀 스퀘어에서 시작했으니 그렇죠? 러셀 맞습니다. 그래서 러셀 그룹에서 해가지고 지금의 24개로 확장되어 있고요. 공통적인 건 여기가 뭐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이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학교를 모합니다. 그럼 어쨌든 저 학교에 저 그룹에 속해 있는 대학들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이미 성장돼 있는 학생들. 네, 근데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대학만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1994년이었는데 보통 규모가 큰 대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적은 연구 중심 대학들이 그때 당시에 1994라는 걸 만들었어요. 1994 그룹. 지금은 이제 뭐 러셀 그룹으로 많이 포함되고 막 그래갖고 없어졌는데 거기에
원래 11개의 대학으로 출발해가지고 20몇 개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대학들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상당히 좋은 대학들이 많죠. 아무튼 이런 대학이 있으면 옥스브리지,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알 수 있는 대학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학들만 가더라도 상당히 잘 그럼 갔다. 저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학부모님들이 옥스브리지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내가 만약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뭐 유캐슬이다. 요게 포함되어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니 뭐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순위도 보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이제 뭐 설립된 대학 해년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문장들이 멋있네요. 마크가. 마크면 맛있는 거 아니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너셀그룹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평균적인 거니까 모든 대학이 다 저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들은 다 안 좋은 대학 그런 거는 절대 아님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대학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너퍼보루, 너퍼보루 발음도 어렵죠. 네스터, 랑캐스터, UEA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너셀그룹 대학들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영국 대학생 졸업생 중에 약 17% 정도가 이 너셀그룹 대학교 졸업생이래요. 근데 전체 대학교 취업 시장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예를 들어 최소한 요구 조건에 거기에 약 60 몇 프로를 너셀그룹 대학들의 졸업생들이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셀 그룹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대학교, 모든 학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연구 중심 대학들, 우리나라도 연구 중심 대학들 많이 육성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뒤에 미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영국은 잘 모르니까. 근데 대학 개수 대비 영국의 유학 수가 영국보다 미국보다 많아요. 대학교 숫자가 적으니까. 미국은 이제 대학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땅도 넓고 요즘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한 130개, 140개 정도 사이에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숫자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4,000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느 대학까지 포함해야 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 보면 더 신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QS 랭킹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보면 영국 대학이 28개. 200위 안에. 200위 안에. 미국 대학이 46개. 한국 대학이 7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0년 리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너셀 그룹이 24개인데 4개 아닌 경우도 너셀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여기 보면 어디가 포함이 안 돼 있냐면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아버딘이 포함되어 있는데 못 찾겠다. 랑카스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랑카스터하고 4개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4개가 있다고 하고 혹시 찾아오신 분 저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럼요. 네. 해연유학원에서 너셀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4개 대학교. 네, 찾으시면 뭘 드리면 좋을까요? 뭐 더우니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 무료 상담 이용권. 그런 거 말고. 서건 매니저님의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좀 안 좋아하시니까요. 그냥 바로 아메리카노 써주기. 오케이. 아메리카노 써주기. 끝나실 때까지 4개 대학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그렇죠.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스벅으로 한번 날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해연유학원에서 협조해서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기시죠. 네. 자, 이제 저 혹시나 몰라서 가격을 비교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맨체스터 대학교를 샘플로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UC 버클리하고 QS 랭킹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랬는데 여기 학비가 작년 이것보다 조금 더 올랐다는 약 2만 정도.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공계 쪽은 2만 좀 넘는 것 같고 스튜디오 베이스가 아닌 거, 그러니까 넷 베이스가 아닌 경우는 1만대 후반. 근데 이제 2만 정도 보신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파운데이션까지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학이 다 UC 버클리처럼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UC 버클리는 또 주립된 데도 비싸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큰데 평균적으로 미국 대학은 3만 불 정도 학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한번 그 4개의 연합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스코틀랜드가 요 정도인가요? 아니요. 여기까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될걸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예. 북아일랜드라는 여기 북아일랜드. 여기 원래 이제 양머리처럼 있는데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가 있죠. 웨일즈가 이쪽에. 나머지가 잉글랜드. 이렇게. 더 위는 어딘가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여기 스코틀랜드, 여기가 웨일즈 이만큼, 그다음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노들아일랜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물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했거나 국제학교를 다녔다고 하니까 조금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교환 과목들이 없어요.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정규과정 들어가도 되고 그래 없었다는 것들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IB나 A레벨 하신 분들 뭐 AP를 했다고 하면 학사 과정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너스 디그리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영국에 가면. 영국은 전부 아너스 디그리예요. 아너스가 3년인가요? 예. 바첼러 디그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너스 바첼러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다만 이제 스코틀랜드가 학제가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 4개가 자치구가 있다고 하면 웨일즈하고 노들아일랜드하고 잉글랜드가 동일한 교육제도를 쓰는데 이게 13년 더하기 3년이고요. 스코틀랜드만 12년 더하기 3년을 써요. 4년을. 그래서 대학교가 4년 과정이고요. 거기에는 오디너리 3년짜리, 어너스 디그리 4년짜리.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2학년으로 들어가요. 스코틀랜드. 자, 이제 뭐 빨리 넘어가죠. 시간도 없으니까. 오늘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하고 201 과정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학 예비 과정, 그다음 제가 편의상 편입 과정이라고 써놨습니다. 201 과정은 학제 비교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대학 예비 과정은 고등학교,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만 수료해도 되는 경우고요. A레벨 한 경우도 받아줘요. AS 한 경우도 받아주고요. IB 과정을 한 경우도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IB는 A레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GCSE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나는 학생이 엄청 공부 잘해요. 그래가지고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A레벨을 하시고 IB를 하는 게 좋지만, 아니야, 나는 일반 학교를 그냥 갈 거야. 어지간한 대학 그렇다고 하면 GCS 후에 파운데이션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IGCSE를 말하는 거죠? IGCS든 GCS든 가능하고. 근데 점수에 따라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보통 A 3개, B 2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대학교에서 이제 GCSE만 하는 경우를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IELTS 성적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4.5부터 받는 학교도 있고 보통 5.5를 받는데 파운데이션을 끝내고 대학을 갈 때는 6.5를 요구를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영어 수업을 또 봐야 되잖아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그다음에 특수한 학과로 아트 앤 디자인과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양 과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파운데이션 과목에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필수 과목은 영어, 위에 있는 거, 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건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이에요. 맨체스터. 대부분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EAP라고 흔히 불리는 거, 그다음에 밑에 여기 뭐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ICT. 근데 이거 2개는 실제로 이제 크레딧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액티비티를 많이 하게 하죠. 그다음에 교과목도 여기 3과목에서 선택을 해요. 경영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이콘, 매스 3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하는 이콘, 매스, 폴리틱을 많이 하는데 폴리틱이 이제 한국 학생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영국 정치 배우는 거니까 한국 정치 가르치지 않아서 미국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설명할 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난이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너무 쉽지만 파운데이션 입학을 했을 때 경영계열 수학 배치고사. 왜냐하면 수학은 이제 학생들의 수준별로 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건 이제 실제로 기말 시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공계에는 좀 더 수준이 높고요.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고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학생들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미분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이공계 쪽이에요. 앞에 필수 과목도 영어하고 크리티컬 생기 이런 것도 똑같고요. 뒤에 선택 과목만 다릅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넣었던 뭐 사이언스 쪽이다 그럼 바이오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학하고 덧붙여서 물리 쪽이다. 그러니까 이공계 엔지니어링이다 하면 뭐 이거 하면 돼요. 밑에 거 3개. 그래서 혹시 여기 듣는 분 중에 나 수학 엄청 좋아해. 물리도 잘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이 3개 과목 A 3개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맨체스터 대학 같은 경우 뒤에 소개해 줄 거긴 하지만 전공 교과목 중에 컴사 같은 경우가 엄청 경쟁률이 높거든요. AI라는 학과가 별도로 있어요. 영국에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에딘버러나 이런데 거기 요구 조건이 이 3개 과목 A스타예요. 참고로 A스타 아주 높은 거죠. 요소만의 A스타라는 게 A레벨이 A레벨 A스타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레벨입니다. 네. 아주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학과 이런 것들은 사실 언어적인 능력보다 수학적인 능력이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공계. 이건 이제 맨체스터 건 아니고요. QB 똑같이 너셀 그룹 중에 하나인 저희 인투 대학 중에 하나 보시면 제가 이거 말해주면 깜짝 놀랄까봐 위에다 좀 써놨어요. 시험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10분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정된 계산기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 시험 문제를 제가 받았는데 A4 용지 10장이에요. 10장인데 앞에 6페이지인가 4페이지가 수학 공식이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삼각함수 공식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섹션 A와 섹션 B로 나눠져 있는데 섹션 A는 다 풀어야 돼. 10문제 정도 나와야 돼요. 8문제 나와서 8문제 나와 있어요. 이거 단원별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섹션 B는 6문제가 나와 있는데 4문항을 선택을 해요. 근데 한 문항당 소문제가 또 있어요. 밑에 보면 B3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거 여기 이렇게 이제 소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이제 공식 나오는 거, 이건 섹션 A에 다 문제를 푸는 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여기는 6문제 중에니까 단원별로 6개를 선택을 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4문제만 풀면 돼요. 아까 그 AP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많이 풀면 점수를 더 줄 것 같죠? 아니요. 네, 내가 4문제 맞추는 것과 6문제를 맞추는 것과 점수가 똑같아요. 헛심 쓰는 거죠. 그런 생각은 있죠. 내가 4문제를 푸는데 다 하나 안 틀릴까봐 하나 더 풀면 안 와, 틀리지 이게 않을까요? 예리한 질문이네요. 자, 1번부터 예를 들어서 6문제가 나왔는데 1번부터 6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었어요. 4문제 나 다 틀렸던 많이 맞다. 근데 혹시 몰라서 내가 1번부터 6번까지 풀었어. 근데 앞에 거 2개가 틀리고 뒤에 거 2개 맞았다고 봅시다.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3번, 4번만 맞는 거예요. 3번, 4번만요? 1번, 2번 틀렸다고 하면 5번, 6번은 맞았다고 해도 점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거 아니지. 그렇죠. 네. 평평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4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뒤에 걸 풀려고 앞에 걸 풀지 말아야 돼요. 4개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딱 문제 보면 스캔을 해야겠네요. 이게 내가 뭘 풀어야 될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합리적인 거지. 합리적이죠. 네. 학생도 어떤 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해서 그냥 4개만 공부하면 돼. 내 분야만. 크게 이야기하면.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봐봐요. 문제가 함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 x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을 보여라. 증명하는 거 하나 있고. 이러면 미분 문제도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이거 보시면 여기 탄젠트까지 나왔죠. 삼각함수까지. 그러니까 한 문제에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뭐 인터셉트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증명할 수 있는 거. 함수하고 삼각함수하고 미분까지 같이 나온 거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습처럼 수학이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수학을 포기하게 돼.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영국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수학 못하는 사람 많던데. 그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끝났고요. 이어 원 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편입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뭐라고냐, A 레벨이나 예. IB 과정이나 또는 미국계 교육제도에서 AP 과정을 했다고 하면 이 과정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IB인데 저희 엑스터 대학교 251 과정이 있는데 경영학과로 바로 들어가려면 38점 정도 요구를 해요. 38점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한 30 조금 낮은 거 36점, 34점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좀 더 낮던 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점수. 그러니까 학생이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낮아갖고 어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상 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이어 아이들. 원으로 들어가면 기본 그 정상적으로 유카스 들어온 학생이 같은 수업을 하나요? 아니면 파운데이션 개념 수업이 포함이 되나요? 자, 뒤에 한번 봐볼게요. 역시 앞서가는 질문이시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 빼고 나머지는 애들이 1학년들이 배우는 교과목을 배운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근데 이제 수업을 같이 하냐? 예. 그건 아니에요. 수업은 다만 다르다. 전공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엑스터 대학교 네. 251인데 어카운팅 파이낸스는 이렇게 되는데 엔지니어링과도 251이 있거든요. 예. 엑스터 같은 경우 뭐 심리학도 있고. 근데 그 과들은 몇 개 교과목은 현재 학생 1학년들하고 같이 같이 케어하는 거 섞여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학과에 따라서. 근데 전공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보다 더 학점이 이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어만 더 하죠. 영어만.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좋네요. 영어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솔직히 대학교 교수들이나 피드백은 국제 학생들은 무조건 201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국제학교를 다녔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디서 다녀요? 영국에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다녔다면 좀 다를 텐데.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요. 생활이나 문화, 교육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힘들대요. IB를 했던 A레벨을 했던 상관없이 영국에서 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이 255 과정에서 충분히 하고 훈련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과정을 하면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학점 잘 받기 위한 그런 거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 잘 쓰기. 리포트에다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가르쳐요. 그리고 뭐 발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여기 영어 과정에서. 그런 걸 이제 A레벨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다 해왔던 것들인데 국제 학생들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넌 안 해봤어. 이걸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죠. 그런 개념이. 그렇죠. 넌 공부를 못하니까 이걸 해. 이 개념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는 것들도 충분히 좋을 때. 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입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영국은 되게 신기하게도 대부분 학교가 1학년에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요? 평가할 때. 물론 이제 석사 과정으로 갈 때는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대부분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이거. 뜬금없이 기숙사. 왜 이걸 넣어놨냐면 영국에 자취한다는 거, 이 셀프 케이터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셀프 케이터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뭔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취. 밥에 먹어야 돼요. 밥을 안 줘. 기숙사인데 식사 제공 안 한다. 그렇죠.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있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뭐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 원밀, 그러니까 한 밀을 제공을 하지 않죠. 저희가 해주는 데가 UEA에서만 그 기숙사가 A레벨 과정이 있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별도로 있지만 다른 데는 거의. 네. 그래도 1인실이네요. 네, 그건 좀 다르죠. 미국은 다인실에 식사를 제공을 하죠. 그렇죠. 저 이제 뭐 영국 하니까 대학교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이제 선택한 대학교는 저희 파트너 대학교인 맨체스터 대학교고요. 맨체스터가 말씀드리기 되게 편해서 잘 나가니까. 네, 한국분이 또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왜냐면 맨체스터는 이제 시티가 있고요. 그레이트 맨체스터까지 포함해서 한 300만 가까이 산다고 하니까 270만.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 완비되었다는 말이 영국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는 또 별로 없어요. 다른 데 가보면. 그러니고요. 맨체스터가 유명해진 게 이제 아마 축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처음 갔을 때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아마 그때부터 이제 맨체스터가 좀 지명도가 음.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관광객도 많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맨체스터가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 예, 이제 방직 공장 막 이런 거. 리버풀이랑 네, 맞아요. 놀라더라고요. 네. 자기네가 먼저 시작했다 고 아무데나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네.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산업혁명이 초창기 때 했던 도시들은 되게 태세했어요.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막 리버풀 되게 무서워했죠 사람. 예전에 예. 물론 거기가 그나마 리버풀이 각광을 받은 이유가 비틀즈 때문에 그쵸. 그럴 거고 맨체스터도 과거를 찾아보면 되게 이제 쿠졌죠. 왜냐면 초창기 때는 많이 잘 나갔을지 몰라도 탈바꿈을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거 90년대 넘어오면서 탈바꿈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 질문 네, 예. 산업혁명을 이끄는 나라가 이제 예, 영국이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산업 구조에서 가장 영국을 지탱하는 산업 구조 중에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한가요? 예술, 예술 쪽. 예술 문화, 아, 그다음 바이오. 바이오. 옛날에 복제양 둘리 최초로 네네, 만들었잖아요. 그쵸. 영국이었잖아요, 영국. 그렇죠. 컴퓨터 어디서 만들었어, 컴퓨터? 영국이에요? 몰랐어요? 전 몰라요. 저는 미국인 줄 알았죠. 참나. 아, 미국이 잘하는 거 대량 생산. 대량 생산. 그렇죠. 아,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어? 영국에서. 독일 아닌가요? 사람들이 아. 많이. 대량 생산. 미국은 대량 생산, 포드 이런 거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대량 생산은 이제 미국이 그렇죠. 잘하고 컴퓨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네. 맨체스터 대학교가 이제 러셀 그룹도 있고 노벨상 수상자가 25명이래요. 물론 여기 졸업생도 있고 여기서 가르치신 분도 있고 대표적 최근에가 이거예요. 앤드류 게임이라는 이 사람 그래핀이라고 혹시 아나요? 그래핀. 그 반도체 구조적인 어떤 그 그래핀. 재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핀이? 이제 제조.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핀이라는 건 이제 흑연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흑연에서 연필, 우스갯소리인지 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연필심을 깎아가지고 아마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연필심 깎아가지고 네. 스카치 테이프, 유리 네, 테이프, 네. 그 투명 테이프로 이거 장난치는 거. 네. 이거 하면서 이걸 그래핀을 최초로. 그래핀이 그 이렇게 조직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벌집 모자로. 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반도체에는 실리콘 소재를 썼는데 네. 이거 이제 실리콘보다 그래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네. 열 전도성도 높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도도 세고 기타 등등. 그리고 구부러져. 요즘 뭐 폴더블 폰 나오잖아요. 구부러지는 그쵸, 거. 네. 그래핀 때문에 말씀을 쓰는 그렇다고 해요. 그거 만든 사람이 지금 물리학과 교수들이에요. 두 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기 전에 이분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 이 사람은 네. 콘스탄틴 여기는 이제 네. 코스타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자기를 받았더라고요. 써 칭호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이가 어려워. 왜요? 74년생. 이야. 배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그만 들으니까. 아프다라는 거는 이게 나하고 비교되는. 비교 안 되면 배가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이로는 넘버원은 다르네요. 나이로는 비교되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예, 맨체스터 대학교는 전 세계 순위가 높은 것처럼 예. 학과도 많은 대학 들어갑니다. 이런 대학을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즘은 이공계가 앞서가는데 사실 뭐 저기 앞에 말했던 노벨상 수상자들은 다 이공계 쪽이고요. 이제 근데 이제 요즘 대학교에서는 엄청 많이 투자를 해요. MBS. 그래서 세계 50대 MBS 안에 경영대학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MBS가.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넣어봤고요. 이건 제가 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봤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원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를 발견한 사람이 J.J. 톰슨이라는 사람이고 그걸 쪼개갖고 핵을 발견한 사람이 루더포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핵을 발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해갖고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 알아요? 영화? 저 주인공은 저희 셜록 나오는. 그래 맞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 맨날 까먹어. 이 사람이 알란 튜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극 중에 인물이 알란 튜닝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아마 맨체스터 대학교를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거기서 가르친 것 같고 이 사람이 인공지능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암호 해독을 하기 위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인공지능의 최초를. 그 원리를 세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창기 컴퓨터가 막 엄청 계산기가 네, 많아갖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컴퓨터 누가 만든다고? 영국에서. 영국에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래핀. 그래핀. 어디? 영국. 영국에서.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폴더 불편한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혹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 학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체스터 대학교 말씀하신 대로 네. 파운데이션 과정 통해서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네.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네. 입학 조건은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4등급입니다. 다만 IB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안 돼요. 근데 또 IB 하는 학생은 안 돼요. 파운데이션 안 받아주는데 네. 몇 개 학과는 돼요. 이공계. 이공계 쪽은 받는데 예를 들어 경영학과로 간다. IB 안 받아요. 파운데이션으로. 저희 학생 중에 하나 이제 맨체스터를 네. 지원했었는데 A레벨 지원했는데 그 컨디션 오퍼를 못 맞췄어요. 컨디션을 그래서- A레벨 했어요? 예, A레벨 했어요. 아. 인터내셔널 ABC. 우리 거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퍼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다른 과로. 너 아, 그럴 수 이거 있어요. 해도 네, 그럴 수 해서 있어요. 업세트해서 아. 잘 다니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이렇게 파운데이션 가서 입학할 수 있다라는 거. 학과는 대부분 갈 수 있어요. 의대 빼고는 대부분 갈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약대부터 시작해서 뭐 아티피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컴사 이런 거 다 갈 수 있다는 거. 네,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려 있네요. 너 네. 공부하길 원한다. 네. 그럼 우리는 열어주겠다. 이거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방법은 전문가한테 상담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자랑했으니까 뭐 진학률이에요. 파운데이션 하면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가요. 한국 학생들 제가 뭐 부모님들은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중요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네. 다른 사람이 많이 갔던 내가 못 갈 수도 있고 네. 다른 사람 다 못 갔는데 내가 갈 수도 있고 절대평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입학 진학을 한 학생들인데 이렇게 많이 갔어요. 한국 학생들. 그래서 이게 맨체스터 실제. 예. 뭐 저희 인투를 통해서 이제 갔던 학생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진학생에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EAP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시험을 그러니까 단순히 IELTS 시험을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목표예요. 영어 과정이 목표. 그래서 이 단계별로 영어 과정의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remembering.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위에까지 끌어올리는 것들이 이제 목표인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투터링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학생 개별적으로 주기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도움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아카데믹 서포트 같은 거 따로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클리닉이나 리비전 세션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하거나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인투 학교에 2018년도 대학 진학한 학생들이 89% 정도가 패스를 했어요. 그다음에 83% 정도가 같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됐고요. 물론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너셀 그룹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졸업생 중에 48%가 너셀 그룹을 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가는 거죠. 지금까지. 이건 이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저희가 잘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90%면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 의문이 네. 저 학생들이 뒤늦게 머리가 터져서 저게 가서 90%라는 진학률이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육 수준이 높아서 너만 따라오면 어쨌든 패스야. 그런 개념인가요? 저희 수능 같은 경우는 내가 따라가서 높은 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인투에 토마스가 있어서 제가 있어서 토마스, 넘버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제 학교에서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의 질이라는 게 가르치는 것만 잘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거, 이끌고 갈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학생들 의지죠. 여러 개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중간에 드롭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비율이 낮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의지가 있다고 보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석률 좋은 아이 치고 학생 치고 못 가는 애들 못 봤어요. 네,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네, 이거 뭐 전공에 따라 진학률이니까 저희 대학교 때 평균 아까 보였던 맨체스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실제로 예. 공부 이제 한국 학생들 기준인데 뭐 8, 9등급이면 되게 낮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뭐 랑캐스터 대학교 물론 러셀브룩에 소속돼 있지 않았지만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 이런 데 가요.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고 학자문행제하고 하다가 이어원 과정 했거든요. 엑스트라에서. 그래서 CT에서 석사하고 지금 PwC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금융회 보험회사 아닌가요? 회계사. 회계. 우리나라 맞다. 뭐 내가 3일인가 어디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세계적으로 프라이스 워터 쿠퍼인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싱가포르에서인가 일한다고 하던가. 그래서 예. 뭐 또 우리가 건축 관련된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AA 하면은 이제 건축가로 아주 유명한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안 가고 이제 저기 가기는 가슴 아프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학생은 포트폴리오 제출했나요? 건축학과? 네, 파운데이션 들어갈 때 제가 포트폴리오 봤고요. 또 갈 때 저희 충분히 잘 준비해서 AA 갔던 것 같아요. 네, 학생 저희 뭐 아마 인투를 찾아보시면 네,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면 아주 오래된 학생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아니고 2000년 초반, 2010년 초반에 갔던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이제 맨체스터에서 공부했고 맨체스터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캠브리지에서 석사를 했고 지금 현재 독일에서 박사 연구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리서처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물리학 박사라고 하는데 물리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릇파릇한 아이가 이렇게 성숙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 그러니까 되게 이 친구는 되게 잘 하시는 거죠. 자기 삶을 그러니까 학업 기간 동안. 이분도 우리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본 학생인데 이분도 이제 엑스트에서 공부하시고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하고 현재 한국에 회사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제약회사에 재학 중이다. 뭐 특이하게도 동생도 저희 인투 과정을 하고 파운데이션 하고 대학 다니고 있어요 현재. 이분은 뭐 IBK 증권 다니고 있어요. CT에서 파운데이션 하고 CT에서 경영 쪽 공부하시고 예. 성실한 친구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글로스터셔에서 파운데이션 하시고 글로스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조경학 쪽으로는 여기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졸업을 하겠네요. 네, 이거는 아마 저희 학생 중에 처음으로 약대 과정을 간 것 같아요. 2011년에 갔으니까 현재 영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염색머리인가요, 금발이? 네, 당연하죠. 쉽지 않은데 저 금발하기가. 뭐 영국이니까 가능. 친구는 저랑 아직도 만나는 친구인데 한국에 대학을 좀 다니다가 네, 여기로 251 과정을 가서 지금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지금 당장. 아까 그리고 아까 너셀그룹 아닌 거 28개 대학교에서 혹시 질문이 하나 들어왔나요? UAE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UAE는 여기 런던 예술대학이잖아요. 예, 그렇죠. 영국의 한 유학생이 학부 석사 그러니까 정규 과정에서만 한 5천에서 6천 명 사이래요. 5,500명 되는데 UAE에만 우리 한 5, 600명이 있어요. 오, 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은 아까 뭐 산업으로 해서 문화예술이 영국이 그렇죠. 되게 앞서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1800년도 이때부터 막 이렇게 약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름값 하는 거죠. 런던이라서 런던 예술대학이라는 그런 것도 때문에 되게 유명해 있고, 다만 이제 6개 칼리지가 있는데 여기는 제일 많이 인지되어 있는 데가 세인트 마틴. 예. 세인트 마틴 칼리지가 제일 앞서가고 지금 있고. 여기가 인문계고등학교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예, 혹시 예, A레벨 했거나 IB 한 친구들이 갈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 통해서 갈 수 예, 있나요? 예. 저희 인투 런던에서 파운데이션 이렇게 하있잖아요. 아트 앤 디자인 파운데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UA를 저희가 개런티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능력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아야죠. 특히나 아트 앤 디자인은 그럼 저 파운데이션을 갔다가 포트폴리오를 몇 개의 만들어요. 대학을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5개 지원. 5개 똑같이. 지원해서 네, 그 결과를 받으니 네. UAL이 혹시나 안 되더라도 그럼요. 그 학교에 지원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 앞에 말했던 맨체스터 대학교나 다른 학교 파운데이션은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 대학교로 개런티를 해요.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바로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UAL 같은 경우 대학교 아니기 때문에 하고. 근데 UAL에서 제일 많이 찾는 전공이 패션 디자인. 이것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패션을 많이 찾았던데 요즘은 이제 파인아트나 순수예술 쪽으로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UAL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특히나 세인트 마틴의 패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근데 이게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미술이 100%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예. 저희 학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입학을 받은 아이들은 성적을 무관하게 받아줘요. 포트폴리오가 뛰어나면. 그러니까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답변이 좀 된 것 같고요. 여기 Q&A 좀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일단 요 맨 위에 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가 좀 읽어드릴게요. 9월에 이어 2로 올라갈 학생입니다. IB 디플로마 이어 2로 올라가는 학생이고 의대를 가고 싶다. 예, 의대를 가고 싶다. 근데 영국의 모든 의대 원서를 마감하는 건지 10월에 그렇다면 원서를 놓을 때 어떤 성적을 놓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학년 때는 좀 망쳤습니다. 성적이. 이런. 의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10월 15일 날 의대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최근에 이제 의대로 신생으로 된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유클란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센트럴 라카사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10월 15일이고요. 지원할 때 IB 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상 점수를 내야 되죠. 당연히. 당연히 그걸 내야지만 그걸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절차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공부만 잘하면 의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영국은 안 그러고요. 공부는 많은 것 중에 하나뿐이 안 돼요. 더 하나,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뭐 기타 등 아까 막 엑스트라 커리큘라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적성 시험 이 세 개까지 적절하게 돼야지만이 통과를 해야지. 점수라는 건 이제 프리디기로 통과해야지 인터뷰 오라고 해요. 네, 그렇죠. 인터뷰 와. 그다음 인터뷰를 통과해야지 최종적으로 컨디션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IB 디플로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11학년 끝날 때 목 테스트라는 걸 볼 거예요. 그 목 테스트를 가지고 학교에 따라서는 그 성적을 가지고 프리딕 스코어 예상 점수를 주는 학교도 있고 텀 1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0월 15일 날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11학년 성적이 프리딕 스코어로 포함이 된다. 아마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IB 1학년 때 점수가 얼마나 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에 따라서. 자,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캠브리지 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어. 이것과 아니야, 영국에 있는 의대는 뭐 아무 때나 괜찮아. 이거하고 완전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어려운 거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의대를 갈래? 아니면 그냥 의대를 갈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B 점수가 만약에 계속 IB를 달릴 거면 일단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무리 못해도 36점 이상 받아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36점 갖고는 사실은 컨디션 받기 어렵고 인터뷰 초대 못 받아요. 보통 컷이 38에서 아무리 낮아도 38 정도 될 것 같은데 컷이 인터뷰를 받으려고 하면 40점 어림잡작 나와야지만이 일단 프리딕 스코어는 40점 언저리 나와야 나야지만이 인터뷰 올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방법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두 번째 질문하신 분도 이제 똑같은 것 같고. 예, 같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하신 분은 10월에 영국의 모든 의대는 원서를 똑같은 거 마감한지 풀어냈네. 예, 공정 어떤 겁니다. 일단은 모든 아까 마감합니다. 말씀 플란 이외에는 다 마감한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영국의 그래픽 디자인이나 필름 쪽으로 이거 제일 어려워. 이런 질문. 그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명한 대학을 하느냐에 다른 것 그럼 좀 같아요. 나눠서 생각하면 랭킹이 높은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취업률이 높을 수 있는 대학이 있을 그런 수도 있고 것까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하고 필름은 아주 좀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픽 디자인이 아까 말했던 저기 예, UAL이나 예. 아마 이런 것들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필름은 이제 이게 필름이라는 게 이게 디렉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액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아니 구체적인 그래픽 쪽 전공에 이런 거에 따른- 따라서 좀 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름 스터디스로 하면 저희 대학 중에는 QB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QB. 예. 거기는 이제 한국 영화를 되게 특화하고 또 공부하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예. 석사의 교수가. 그다음에 드라마 쪽, 그러니까 액팅이나 네. 드라마라고 하면 엑스터 대학교가 좋아요. 한국의 학생 중에도 쪽으로 했던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질문하신 내용 다 좀 맞춘 것 같고요. 요거 다 했고요. 그럼 오늘 어쨌든 러셀 그룹 이야기 아무도 없네. 러셀 질문 답을 못 하시네. 아니요. 그러면 여기 저희 전화 주십시오. 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믿고. 믿고 딱 질문 하나 님 하나 더 들어왔나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매니저님 모시고 넘버원을 모시고 좀 한번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어서 네. 한 번 더 모시고 진행을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 저랑 같이 한 건 처음인데. 재밌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춥기도 추우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탁 꺼드리는. 추우니까 그냥 우두루두 이렇게 떨리는 그러시구나. 느낌. 아무튼 이렇게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만나뵈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줌이라는 환경이 이제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네네. 세미나 자체가. 뉴 노마드라고. 예, 근데 해봤더니 저는 오히려 콕콕 핀셋을 찍는 것처럼 설명회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딱 정말 관심 있으면 부르시면 쭉 나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영국대학 설명회 한다 그러면 다 설명해야 돼요. 나 의대만 궁금한데, 뭐 약대만 궁금한데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다음 주에 저희가 경영학과만 딱 꽂아서. 어디하고 가세요? 일단 저 혼자 합니다.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경영학과는 그런 거 어려워요. 그런 거 어려운 걸 왜 하세요? 아니, 저도 공부하면서 네. 저보다 이게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끝나려고 했는데 한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브리스톨에 대한 지명도가 어떤지요? 아주 높죠. 네,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의 의대가 35개 정도 있죠. 지금은 이제 40개 정도 되는 것 40개. 같아요. 아니 뭐 30 몇 개 이렇게. 그리고 영국이 기본적으로 의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더 부족할 거래요. 왜냐면 영국이 EU에서 빠졌잖아요. 브렉시트. 빠졌죠. 자, 이번에 완전 확정됐단 말이죠. EU에 빠지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건데 예전에는 이 EU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들 EU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오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는 점차적으로. 헝가리나 폴란드 그렇죠. 특히나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인력이 충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그럴 거고. 그럼 국제학생은 어느 정도 좀 지금보다 많이 뽑을? 아니요, 지금도 많이 뽑는데 못 가지. 못 가지. 우리가 못 가지. 그렇지, 학생이 못 가는 애들이 많이 가고 막. 아니야, 대략 외국 학생이 7%까지 캡이 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한 2%밖에 없대요.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기본적인 입학 요강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만 맞출 수 있다면 어쨌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그렇죠. 있다. 브리스톨 의대가 지명도가 높고 안 높고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음 브리스톨 대학교 자체는 러셀 그룹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옛날에 아까 말한 앞서에 있던 레드브릭스 안에 있습니다. 브리스톨 파운데이션 과정 후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의대를 입학을 한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한 안 되고요. 파운데이션을 굳이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인투에서 제공하는 학교가 아니지만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유클라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뭐 브라이튼도 가능하다고 브라이튼도, 예. 한다는데 거기 정도. 세인 엔지니어도 있긴 있지만 조금 컨셉이 좀 다르고 이렇게 있어요. 브리스톨 대학교의 경우는 파운데이션하고 의대를 입학할 수 있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소스 얻으신 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너무 네네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오시나요? 다다음 주 경영? 아니요. 알겠습니다. 외로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연료 받아야겠다. 출연료 지급해드립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 장시간 여기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